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특별약관 이제 6번째 단락 녹색 상품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이제 총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이 이번에 7번째 같네요. 보니까 지편으로 나가고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녹색 상품이 이제 8편하고 그다음에 9편에서는 이제 총정리해서 그동안 얘기 들었던 것을 아주 간략하게 한번 쭉 설명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녹색 상품이라는 것은 이제 글자 그대로 환경 친화적인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뭐 에버그린, 에버그린이라는 이 특별 약관은 뭐냐면은 전자매체를 활용해서 이제 증권을 또 뭐 종이로 보내지 않고 종이를 전략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에 이제 기여를 하겠다. 이제 환경 보호 상품이다 그래서 보험 계약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전자로만 왔다 갔다.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잘 이런 걸 모를 경우에는 종이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데, 뭐 젊은 사람들은 여기서 앉아서 핸드폰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착착착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서로가 간편하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도 보험료를 할인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게 시되겠고요. 그다음에 주행거리에 따라서 이제 보통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주행거리라는 것은 보통 후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고 선 할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 할인이나 선 할인이나 선 할인을 받을 사람은 내가 주행할 수 있는 거리에 어느 정도 정해진 사람들이니까 나 특별히 이거 더 주행거리가 늘어날 일이 없다. 그래서 미리 할인을 받고 하는 게 있고, 후 할인은 보험료를 훌로 내고 나중에 가서 이것밖에 안 뛰었다고 입증을 하면 오케이, 후에 할인을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연간 주행거리는 이제 뭐 연 주행거리가 1000km 이하, 뭐 1000에서 2000, 2000에서 3000, 그다음 맨 마지막에 12000에서 15000. 15000 초과는 이제 할인이 없습니다. 15000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죠. 15000km 1년에. 보통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볼 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분 같으면은 보통 출퇴근하고 뭐 주말에 가족들하고 놀러 다니고 가게 되면 보통 2만 킬로 뛰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는 건 1년에 2만 킬로 뛰면 적정하게 운전을 했다 이렇게 보통 보거든요. 뭐 3만 킬로 뛰는 경우, 4만 킬로 뛰는 경우, 뭐 심지어는 지방으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뭐 더 많이 나오는 경우 있겠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통 2만 킬로가 정상인데 여기서는 이제 15,000이 넘어가면은 할인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차가 운행이 많을수록 사고가 많이 나는 거고, 차가 운행이 적을수록 이제 사고가 줄어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에 알고 있던 선배님께서 이제 동경해상 화재 가서 이제 이제 이쪽 이 사고율이라든가 뭐 이런 걸 문의를 해보니까 뭐 그쪽에서도 얘기하는 게 처음부터 많이 안 뛰면 사고가 작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이제 뭐 나중에 후 할인이라 그러면 이제 미리 계약할 때 주행거리를 사진 찍어서 전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비업체에 이제 나중에 이제 보험이 끝나고 나면 그 정비업체에 방문을 해서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가 가서 확인을 하는 것. 왜 이걸 막 중간에 찍어가지고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 직원이나 이제 긴급 출동하는 분이 와서 주행거리의 사진을 확인한다든가 뭐 이런, 그래서 차익이 생기는 것, 시간이 이제 서로 주행거리가 차이가 생기겠죠.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연간 주행거리라는 거는 이제 하루 평균 주행거리 곱하기 365를 하면 될 것이고,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이제 최종 주행거리, 그다음에 최초 주행거리에서 이제 기간 경과에 따라서 이제 날짜를 나누게 되면 이제 일평균이 나오겠죠. 근데 주행 경과 시간은 이제 뭐 꼭 최초에 이제 확인한 날짜와 최종 확인한 날짜를 확인해서 그 시간을 이제 중간에 계산을 하면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주행거리 선할인이라는 것은 선할인한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입증을 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입증이 되면 오케이, 보험료를 후에 가서 선에 미리 할인해주고,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보험료를 더 추가로 내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행거리 이제 후 할인, 이제 선 할인 특별 여건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OBD 주행거리 후 할인 특별 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아까 이 일반적인 승용차들은 그냥 이걸 막 계약할 때 사진 찍어야 되고 끝나고 확인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절차들이 복잡하니까 OBD라는 이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주행 장치, 주행 전반을 기록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옛날 버스에 보면 이런 것이 주로 달려 있어가지고 과속을 했는지 버스 정류장을 서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든지 이런 거를 체크하는 장치가 있었는데 이거 비슷한 장치죠. 이 장치는 이제 나올 때부터 달려 나온 장치가 있다면은 이걸 보험회사는 이걸 믿고 그냥 이 기록이 그대로 확인이 되니까 이걸 하겠다는 뜻인데 이제 혹시 이제 사제를 다른 경우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 보험개발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보험개발원 부설에 이제 자동차 기술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에 관련된 거 뭐 정비를 한거나 수리를 하거나 뭐 수리할 시간을 재는다든가 어떤 수리 과정에 어떤 개선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기술 인증을 받은 상품을 장치를 달았다면 그것도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OBD 이제 주행거리 후 할인 특별 여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승용차 요일제 특별 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용차 요일제 특별 약관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했던 OBD 플러스 내가 오늘 날짜 운행은 안 하겠다라고 미리 약정을 하는 것이죠. 이 확인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OBD를 달면서 내가 일주일에 7일 중에 나는 4일만 운전을 하고 3일은 쉬겠다고 거의 일치를 정해놓으면 OBD 기록은 진짜 다 기록이 남으니까 이것만 그냥 보험회사 전송을 해주면 그냥 간단하게 이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OBD는 선할인은 없고 뭐 기록 장치가 정확하게 남으니까 이제 후할인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이제 연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 이제 일반 승용차는 경우보다는 OBD 다는 것이 이제 아주 간편하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8번째 이제 엣지편에서 다시 녹색 상품 관련된 특별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